76세 할아버지와 45세 여자의 기묘한 인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와 통쾌함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강당에 모인 60여 명의 노인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물 한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76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 제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준 그 여자는 결국 제 목숨을 노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1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째 되던 해, 봄이 시작되려던 2월의 끝자락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가지들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내 일상은 고요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국화차를 끓이고 창가에 잠시 앉아 동네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본다. 8시면 어김없이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점심은 늘 혼자 도시락을 먹고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벽만 바라보다 잠드는 그런 하루하루였다. 그런 내게 변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필요하지 않았다. 아내 없는 세상에서 남은 생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날도 평소와 같은 화요일이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근처 복지관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노인 독서 모임에 관한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내게 너무 어색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할아버지,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내 눈앞에 서 있던 그녀. 이름은 민지. 45살. 활짝 웃는 얼굴에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말투.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귀 위로 올려 묶었고 포근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책 좋아하시면 함께 읽어요. 말동무도 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첫 만남 이후로 민지는 내게 김 선생님이라 부르며 다가왔다.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교사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내 과거 직업까지 알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집을 가져왔어요. 함께 읽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풍경화에 색이 입혀지는 것 같았다.
단조로웠던 내 세계에 점차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복지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읽고 함께 저녁을 먹고 동네를 산책했다. 때로는 내 어깨에 살짝 기대어 걷기도 했다. 선생님, 제가 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지 아세요? 어느 봄날 노을이 지는 강가를 걷던 중 그녀가 물었다. 글쎄, 남을 돕는 게 좋아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해요. 제가 못 받은 사랑을 이제라도 나눠주고 싶어서요.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였어요. 난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내줬습니다. 민지가 내 집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복지관 독서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내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왔어요.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릴게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민지는 점점 내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게는 좀 큰 돈이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열심히 모은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있는 평생의 자산. 3억 원 정도였죠. 아내와 함께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걸 그녀가 알게 된 건 어느 날 나의 주민등록증을 대신 찾다가였습니다. 통장 정리를 도와준다며 은행 서류를 정리하던 중 금고 계약서를 본 거죠.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금고에만 두시면 어떡해요? 요즘은 투자도 하고 미래를 대비해야죠. 민지의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올 무렵, 민지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보험에 가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고령자 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혜택이 많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조카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대출이 필요하대요. 선생님 이름으로 잠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는 제가 다 낼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내도 없이 홀로 남은 내게 민지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를 잃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선생님, 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은 채 그녀가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저는 선생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 없으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렇게 속삭이며
결국 사인을 하게 만든 거죠. 3천만 원의 대출 서류에.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민지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그녀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당황한 마음에 은행에 달려갔지만 모든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금고의 돈도 사라졌고 내 명의로 3천만 원의 빚이 생겨 있었죠.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민지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해요. 저도 살아남아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돈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잊으세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1년 동안 식어있던 내 심장이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난 처음으로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온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채웠고 나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이름, 주민번호, 과거 이력, 모든 것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후배 중에 경찰이 있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공식 수사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후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결과 민지는 가명이었고 본명은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명의 노인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죠. 둘째, 그녀의 다음 타깃을 찾았습니다. 박서연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노리는 거였죠. 현재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복지관에서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셋째,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를 버린 민지를 아직 사랑합니다.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하겠습니다. 내게 남은 건 금고의 돈뿐이지만 그것마저 그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다시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닌 기대감으로. 민지야, 네가 보고 싶었어. 언제 올래? 내일. 갈게요. 선생님 집으로. 나는 웃으며 말했죠. 민지야, 이번엔 너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구나. 그녀가 다시 내 집에 들어온 날, 경찰과 방송국이 함께 대기하고 있었죠. 노인 대상 사기 특별 단속팀과 사회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그녀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내 없이도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행복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내 품에 안기려 했지만 그때 뒤에서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박서연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민지야, 아니 서연아. 이번엔 내가 너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그녀의 사기 행각은 뉴스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내가 그 모든 걸 설계한 겁니다. 지금 나는 마을회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나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제는 어르신 금융 사기 예방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민지, 아니 서연에게서 배운 건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힘, 사람을 다시 믿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죠.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순간은 때로 인생 전체보다 짜릿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76세, 늦은 나이지만 나는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내가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수는 끝났지만 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지, 아니 박서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사기친 돈의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 나는 76세의 나이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금융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어떤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속거나 배신당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강연을 들은 한 방송 PD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생의 늦겨울, 복수의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제는 한 출판사에서 자서전 제의가 왔습니다. 76년 인생을 책으로 남기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복수를 완성하기까지의 여자. 그리고 그 이후에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이제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러 오는 어르신들, 함께 일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독서 모임의 회원들까지.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반드시 찾아오죠. 중요한 건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76세의 봄.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